안녕하세요, 브레이카입니다. 최근 주식시장 좀 보셨어요? 코스피가 4천 주변에서 지금 지수 급등락이 너무 심해요. 이번 달 초에 코스피가 4,200을 넘겼었는데 며칠 만에 4천이 깨지기도 했거든요.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구두 개입을 하고 나서 내려간다 싶었는데 다시 1,460원 위로 급등을 하니까 주식시장에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아, 답답해. 아니, 내 주식, 어떻게 하지? 왜 내가 사면 떨어지냐고. 아마 여러분 마음이 지금 이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세 가지를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지금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둘째, 그러면 문제가 뭐야? 셋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 10분만 집중해 주시면 지금같이 답답한 시장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대응 방향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부터 볼게요. 지금 코스피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4천선 주변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고점 대비를 보면 7% 정도 빠져 있고 주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고점 대비 14%, 그리고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 13% 정도 빠졌어요. 물론 대형주들도 대부분 많이 빠져 있고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크게 매도를 하니까 개인과 기관이 받아주고는 있지만 매도세가 워낙 강하니까 지수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자, 이 사진은 모건 스탠리가 생각하는 코스피의 조정 시나리오인데요. 내년 6월까지 주가가 더 오르지 않고 조정을 계속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낙관적으로는 4,200, 그리고 비관적으로는 3,100까지 열어두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전망은 전망일 뿐이지만 시장 참여자들이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참고를 해야겠죠? 지금 환율도 다시 올라서 1,450원대를 넘겼거든요. 이때가 정부가 구두 개입을 했었는데 잠깐 약발이 먹혔다가 다시 지금 1,450원 이상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1,500원 돌파 우려가 다시 커지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주식이 조정받고 환율 급등이 동시에 진행되니까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그동안 벌었던 수익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미국발 AI 거품론이 확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모두 고점에서 굉장히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미국 기술주가 불안하니까 투자 심리도 굉장히 악화됐거든요. 자, 이거는 CNN에서 제공하는 공포 탐욕 지수라고 하는데요. 지금 11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극도의 공포 구간에 진입했어요. 참고로 올해 4월 트럼프 관세 이슈 기억나시죠? 그때 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 근처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피터 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페이팔이랑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팔란티어 창업자예요. 근데 이 헤지펀드가 3분기에 약 1377억 정도의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고요. 손정희 아시죠? 손정희 회장도 8조 5160억? 와, 엄청 큰데요. 이만큼의 엔비디아 지분을 전량 매도했어요. 그리고 필립 제퍼슨이라는 미국 연준 부의장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통화 정책은 천천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을 하니까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12월 FOMC에서 미국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자, 왜냐면 43일 동안 미국 정부가 셧다운을 했잖아요. 그래서 10월에서 11월 경제 지표 발표가 지연됐어요. 자, 그리고 FOMC에서 12월 10일 오전 8시 30분에 11월 물가 발표를 하고 오후에 금리 결정을 하거든요. 이게 딜레마예요.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파월 의장도 데이터 불확실성이 클 때는 추가 인하에 신중하겠다라고 했고요. 상황이 이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12월 동결 가능성을 높게 예상했고요. 그리고 이게 금리 모니터링 도구라고 하는데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을 지난주보다 훨씬 낮아진 44%로 보고 있어요. 10월 말에는 그 확률이 100%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국내 상황도 많이 복잡하거든요. 최근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환율 상승이 심각하면 금리 인상도 고려라고 발언을 했어요. 자, 이 발언 이후에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 버렸거든요. 이게 뭐냐면 빨간색이 미국 10년채 금리고 파란색이 우리나라 10년물 금리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꼬리를 들고 올라오고 있죠. 미국 금리는 점점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미 금리 차가 좁혀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신호도 있어요. 먼저 버핏이 있는 버크셔 들어보셨죠? 버크셔가 구글 모 회사인 알파벳 지분을 약 6조 3천억이나 크게 매수했어요. 신규로 취득했는데요. 현재 버크셔 포트폴리오 중에서 10번째로 큰 종목이 됐고요. 지금 거품론이 나오는 시점이잖아요. 그런데 투자의 귀재인 버핏이 알파벳에 투자했다는 건 주목할 만하지 않나요? 물론 알파벳의 퍼가 다른 회사들보다 낮아요. 알파벳이 25.5배,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32, 엔비디아가 41.9배거든요. 그래도 투자의 귀재가 AI 관련주를 담았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현재의 AI 주도 강세장이 지금 AI 강세장은 닷컴 버블보다 1997년에 더 가깝다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직 버블 붕괴는 멀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파란색 선이 버블이었고 과거 닷컴 버블일 때고요. 지금 빨간색 선이 현재거든요. 그러면 아직 한참 남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버블이 아니라는 이유로 기업의 부채 비율이 높지 않고 그리고 신용 스프레드가 아직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식시장 내 변동성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도 어제 BBC 인터뷰에서 AI 거품론이 있다고 해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AI 붐은 계속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 인하 사이클이 계속 진행 중이잖아요. 당장 12월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아도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충분해요. 아직 0.5% 정도는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은 많이 올랐지만 나중에 내리기 시작할 경우에 앞으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지금 코스피가 4천에서 조정받는 이유를 알았으니까 실제 주식시장 내부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이거는 ADR 차트라는 건데요.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얼마나 많냐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 수치가 낮으면 낮을수록 하락 종목이 많다라는 얘기인데요. 지금 보시면 거의 바닥이잖아요. 그러면은 하락 종목이 엄청 많다라는 거잖아요. 지수가 그동안 많이 올랐어도 상대적으로 특정 종목,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특정 섹터, 특히 AI 관련된 섹터인데요. 이쪽 섹터만 많이 오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실제로 코스피 26개 업종 중에서 11월 달에 3주 연속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업종이 유틸리티 섹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엄청나게 방어 심리가 강한 거예요. 물론 주도 테마를 잘 잡아서 수익을 크게 내신 분들도 많겠지만 특정 테마 그리고 대형주 위주로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속하지 못한 분들은 오히려 더 큰 손실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계시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가 11월 4일에 고점을 찍고 나서 조정을 줄 때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급등하던 10월에 비해서 이번 달, 요게 11월 달에 거래 대금도 반토막이 났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고점이고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인데요. 11월 첫째 주에 평균이 21.9조 원, 그리고 2주 때 16.6조, 그리고 3주 현재 평균 14조 원 정도로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거래 대금이 줄면 상승 동력이 약해지거든요. 근데 10월 달에는 거래 대금이 많으니까 10% 이상 급등한 종목도 많았는데 11월 달에는 그 종목도 크게 줄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노란색 선이 외국인, 그리고 여기 녹색 선이 개인인데요. 지난 11월 4일 고점부터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보이시죠? 지난 4월부터 꾸준히 모아왔던 걸
절반 정도를 이 짧은 시간 안에 확 정리한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타로 대응하고 있어요.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저점 매수로 해서 또 반등하면 팔고, 지금 이러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으로 보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상승 1파 이후에 아주 짧게 조정 2파를 줬고요. 그리고 다시 상승 3파를 쭉 주고 나서 현재는 조정 4파가 나오고 있어요. 예상되는 조정은 한 3,800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되면 가장 좋고요. 가격 조정을 좀 깊게 준다면 한 3,650 정도까지는 열려있긴 한데, 아무래도 빠져나간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와야 지금의 조정이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려면 환율도 안정돼야 되고 금리 인상 노이즈가 해소가 돼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 변수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코스피 반등이 기술적인 반등일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만일 지수가 3,800 정도에서 조정을 받고 끝낸다면 산타랠리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3,650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한다면 상승은 내년에나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분석이에요. 자,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집중하세요.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이 부분인데요. 먼저 지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코스피가 고점 대비 한 7% 정도 빠졌잖아요. 근데 사실 이 정도의 혼란이 오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분명 우리가 느끼는 체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봐도 코스피가 20선을 깨고 내려간 상태인데, 지금 판단해야 될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로 시장이 급등 이후에 조정을 주는지 아니면 약세장으로 바뀌는지를 판단해야 돼요. 자, 이거는 고점 대비 20% 이상 빠지면 보통 약세장으로 진입한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주도 테마인 AI 관련 테마, 특히 반도체에서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지를 체크해야 되고요. 반도체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4년간의 슈퍼사이클이 현재 진행 중이고, 당장 D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배 이상 폭등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늘어날 전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목표가가 100만 원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17만 원이 나오고 이런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제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자, 그리고 미국은 인플레 부담 때문에 12월 금리를 동결할 확률이 높아졌는데요. 내년에 금리 예상치는 아직 3.25%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0.5% 정도는 더 내려갈 수 있는 갭이 있는데, 이거를 기억한 상태에서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단기로 보면요. 리스크 방어 플러스 기회를 대기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같이 시장 변동성이 커지고 방향이 불확실할 때는 현금과 안전자산 비중을 늘려서 방어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수백억 수익 내는 주식 고수들도 거래 대금이 지금같이 줄어들고 주도하는 테마가 없을 때는 매매하는 비중이랑 횟수를 확 줄이거든요. 그렇게 보수적인 대응을 해요. 그리고 추가로 급락할 거를 대비해서 현금을 일부 확보를 해두면 나중에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요. 그래서 저점을 예측해서 사는 게 아니고 반등이 확실히 나오거나 아니면 지금 환율이나 금리 이슈가 해소가 되는 걸 보고 분할 매수를 하거나, 그 전에는 조금 관망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접근이 더 좋아요. 자, 그런데 난 정말 사고 싶어. 자, 그러면 무리하게 성장주나 AI 관련된 비중을 높이기보다는 하락 방어력이 높은 가치주나 배당주 아니면은 소비재 이런 것들을 조금 배합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러면 중기로 보면요. 자, 금리와 경기 흐름에 따라서 비중을 조절하는 건데요. 미국이랑 우리나라 금리 인하 상황이랑 그리고 정책 변화가 되는 걸 보면서 시장 방향성이 어느 정도 명확해지면 분산 투자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반등 사이클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기에는 돌아오는 반등 사이클에서 지금 IT나 반도체, AI 관련된 이런 성장주들을 천천히 다시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럴 기회도 충분하고요. 그러니까 단기 현금 비중을 천천히 줄이면서 우량주 또는 주도 섹터가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주도 테마가 생기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그쪽으로 옮기는 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앞으로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테마의 비중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 장기적인 거는 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큰 방향만 잡는 게 좋은데요. 뭐 AI나 반도체, 헬스케어, 친환경 이런 미래 먹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을 준다고 해도 포트폴리오의 한 축으로 꾸준히 가져가면 좋고요.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변동이 좀 큰데요. 장기적으로 저가의 분할 매수를 하고 버티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금리 상승이나 인플레 리스크가 강하면 미국 우량주나 미국 ETF 그리고 투자 여력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를 국채 ETF로 보완을 하고요. 너무 공격적인 몰빵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지금 시장은 미국 AI 우려 그리고 금리가 불확실하고 우리나라 정책 딜레마가 겹쳐진 상황이라서 코스피가 4천 주변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환율이 다시 오르니까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자, 그래도 금리 인하 사이클은 아직 유효하고요. 그리고 반도체도 슈퍼 사이클이 진행 중이니까요.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은 단기로는 현금을 확보하고 약간 방어적인 포지션을 구축하고요. 그리고 중기로는 정책 방향을 확인하고 조금씩 비중 조절을 하고요. 그리고 장기로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테마를 꾸준히 보유하는 게 좋아요. 시장이 흔들릴 때 가장 중요한 건 냉정함인데요. 공포에 휩쓸려서 손절하거나 반대로 무리하게 물타기 하는 거 위험해요. 자, 지금은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고 내 포트폴리오를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의 이 조정이 지나가면 준비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기회가 찾아오니까 제 영상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이상 브레이카였습니다.